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우디네세 대 이제 베로나. 자, 우디네세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그리고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뭐 3연승을 좀 거둔 데 이어 직전 경기에서는 라치오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는 경기력 대비 이제 성적이 좀 안 좋았지만, 후반기 들어서는 이제 경기력뿐만 아니라 성적까지 같이 좋아지면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우디네세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1승 4패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래 이제 원정에서는 최약체인 몬차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원정에서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좀 원정에서 뭐 베로나가 만났던 상대 팀들을 좀 봤을 때 뭐 유벤투스, 이제 AC 밀란과 같은 좀 강팀들을 이제 연달아 이제 좀 상대했다 보니까 좀 지른 경기가 좀 다소 많아지긴 했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이전보다 이제 베로나의 좀 원정 경기력이 이제 현저히 좀 떨어진 상태라는 것도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뭐 최근 좀 페이스가 그리 좋지는 못한 그런 베로나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자, 일단 두 팀이 이제 최근 좀 맞붙을 때마다 매번 슈팅이 좀 많았지만, 최근 우디네세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밸런스도 좋고, 그리고 상대팀한테 위협적인 기회를 잘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비교적 이제 베로나보다는 우디네세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면은 뭐 현재 뭐 우디네세가 뭐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수비에서도 이제 우세한 면모를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공수한 면에서 더 나은 그런 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아무튼 뭐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지금 이제 5경기 기준 총 뭐 2실점밖에 안 했을 정도로 좀 수비 또한 많이 좀 견고하죠. 네. 그만큼 확실히 좀 공수 밸런스가 좀 잘 잡혀 있는 그런 우디네세이기 때문에, 이런 우디네세가 이제 좀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최근 우디네세가 베로나 상대로는 이긴 적이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 현재 흐름, 뭐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우디네세가 낫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에는 뭐 충분히 이제 베로나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우디네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우디네세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래,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디네세 승이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KAJH122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122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우디네세 승에 2.5 준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멘 대 이제 메넨글라드 바흐 경기. 자, 일단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그리고 이제 메넨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연패를 거두며 하락세를 타다가 직전 이제 원정 경기에서 레버쿠젠 상대로 2대0 승리를 좀 거두는 좀 이변을 좀 만들면서 긴 연패를 좀 끊게 되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레버쿠젠 상대로 점유율에서는 많이 좀 밀렸지만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좀 종종 만들며 이제 승리를 좀 장식했고, 그러면서 이제 연패도 좀 끊으면서 다시 좀 반등한 기미를 만든 거죠, 브레멘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일단 이제 직전 경기에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한 그런 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맹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홈에서 마인츠 상대로 3대1 패배를 당하며 이제 흐름이 끊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 지금 메넨 같은 경우엔 홈에서는 연패를 좀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뭐 메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는 극강의 면모를 좀 보였던 적이 좀 많았지만, 최근에는 좀 반대로 이제 홈에서는 다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죠. 네.
자, 그래도 지금 이제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 뭐 메넨 같은 경우에는 3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원정에서 지금 3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득점력도 지금 물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최근 뭐 메넨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 이제 원정에서의 좀 성적이 더 좀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오히려 이제 원정에서 지금 메넨이 좀 경기를 치르는 게 더 이제 플러스 요인이 좀 많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브레멘이 직전 레버쿠젠전에서 승리를 좀 거두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경기력 면에서는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도 어느 정도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수비에서 이제 좀 크게 흔들릴 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다 보니까 이제 측면 전개가 좋은 좀 메넨의 공격에 좀 대응하기도 좀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이번 경기 좀 메넨이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가 있다, 이 점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좀 브레멘의 좀 실점 위험이 어느 정도 클 수 있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보고, 자, 다만 근데 뭐 이제 브레멘 역시 뭐 최근 좀 메넨 상대로는 이제 좋은 득점 기회를 자주 좀 만들었을 만큼 상성상 이제 메넨 상대로 이제 공격에서는 매번 좀 좋은 모습 좀 보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역시 브레멘 역시 뭐 공격에서 어느 정도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그래도 현재 이제 뭐 전반적인 경기력은 브레멘보다는 이제 메넨글라드바흐가 더 좋은 편이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우세하고 이제 원정에서도 상승세를 좀 타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맹글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메넨글라드바흐 프렌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메넨글라드바흐 프렌승 쪽 보는 경기.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맹글 프렌승의 2점 위주로 오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튼 대 울버햄튼 경기. 자, 일단 이제 소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네,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최근 이제 FA컵 경기에서 이제 좀 퇴장을 당한 이제 쿠냐가 여전히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우선 이제 소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연패 중으로 여전히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러면서 현재 지금 압도적인 리그 꼴찌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여기서 좀 드라마틱한 좀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뭐 강등이 뭐 거의 좀 확실시되는 그쪽 소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흐름이 좀 좋지는 못하지만 근래 이제 뭐 FA컵 경기에서 뭐 홈 본머스 상대로 이제 승부 차이까지 끌고 가며 이제 기대 이상의 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뭐 에버튼 상대로는 이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그렇게까지도 나쁜 행보를 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는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최근 좀 울버햄튼이 좀 좀처럼 승이 없긴 하지만 경기 내용은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현재 이제 소튼 같은 경우에는 4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수비가 많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제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거나 이제 측면 전개나 역습에 취약한 면모를 좀 줄곧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소튼의 허술한 수비를 울버햄튼이 이제 비교적 잘 좀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뭐 울버햄튼이 지금 뭐 쿠냐가 좀 빠진 게 공격에서 좀 타격이 좀 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소튼의 좀 수비를 어느 정도 잘 좀 공략할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제 소튼 역시 지금 수비 밸런스가 뭐 대체로 안 좋은 이제 울버햄튼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이 지금 소튼과 마찬가지로 파이널 서드 진입을 쉽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소튼도 어느 정도 이제 공격이 더 활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뭐 양팀 다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요소가 많은 경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최근 좀 울버햄튼의 흐름이나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소튼보다는 전체적으로 더 나은 상황이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뭐 현재 소튼 상대로 6연승 중일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울버햄튼 사이드로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울버햄튼 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안 그러면은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뭐 충분히 소튼도 어느 정도 득점이 좀 터질 만한 요소가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뭐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한 요소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울버햄튼 승에 2.5줄 오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머스 대 이제 브렌트포드. 자, 일단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토트넘 상대로 2대 0으로 리드하던 경기를 2대 2로 따라잡히며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제 리그에서 3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이제 토트넘전에서는 이제 후반에 좀 수비 집중력이 좀 많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그 기회를 이제 토트넘이 좀 잘 살리며 결국 이제 무승부로 끝이 났죠. 그래서 이제 뭐 근래 이제 네덜란드 원정을 좀 갔다 오고 그것도 토트넘 상대로 이제 그것도 리드하던 경기를 이제 좀 동점으로 마무리한 거는 이제 본머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좀 결과였다라고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다음에 이제 원정팀 뭐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홈에서 이제 에버튼 상대로 좀 비거나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뭐 빌라 상대로 좀 지면서 페이스가 다소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4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 홈보다 원정에서의 경기력이나 좀 공수 밸런스가 더 좋은 상태인 만큼 지금 원정에서 더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전반기만 해도 홈에서 극강인 그런 좀 브렌트포드였지만 후반기 들어서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지금 원정에서 좀 극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원정에서 굉장히 좀 연승을 좀 이어가면서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 좀 원정 브렌트포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은 이 경기 그래도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저도 뭐 두 팀 다 대체로 이제 공격 템포가 좀 빠르면서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역습을 좀 통한 득점 기회가 종종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두 팀 다 이제 전진성이 좋고 그리고 공격 전환도 좀 빠르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좀 역습을 통해서도 좀 종종 득점 기회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이번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본머스가 더 낫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 경기력은 이제 브렌트포드가 본머스에 비해 크게 좀 밀릴 만한 부분은 없고, 그리고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제 브렌트포드가 원정에서 더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추가로 이제 뭐 전반적인 좀 흐름과 더불어 이제 상대 전적에서도 4년 가까이 본머스 상대로 이제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이제 브렌트포드가 충분히 좀 비비는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브렌트포드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해 봤을 때는 브렌트포드 2프랜승 보는 경기, 내지 안 그래도 3.5주는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포 2프랜승에 3.5주 오버 이렇게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리머스 대 더비 카운티 경기. 자,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더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유일하게 이제 리그 내에서 원정 승이 좀 없었지만 직전 경기 포츠머스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며 드디어 리그 원정 첫 승을 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좀 후반기에 이제 리그 원정 첫 승을 이제 좀 달성하면서 이제 긴 그런 원정 무승 행진을 좀 끊었고, 그러면서 이로 인해 지금 현재 연패도 끊은 거죠 플리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비 역시 긴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최근 블랙번에 이어 기세가 이제 굉장히 좀 좋았던 코번트리까지 좀 잡아내며 지금 2연승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더비 역시 이전보다는 좀 페이스가 많이 좀 좋아진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네요. 네. 자, 물론 이제 더비가 최근 자기보다 레벨이 높은 팀들 상대로 연승을 거두며 기세가 올라오긴 했지만 그 이제 이긴 두 경기 모두 지금 점유율은 30%밖에 안 되면서 유효 슈팅도 단 두 개밖에 못 만들었을 정도로 경기 내용이 좀 많이 좋지는 못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런 점과 더불어 이제 더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서는 매번 지금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여전히 지금 뭐 더비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떨어진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뭐 일단 더비가 뭐 연승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좀 경기력은 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봐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뭐 플리머스가 뭐 직전 홈 경기에서 뭐 세필드 웬즈대 상대로 3대0 뭐 대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최근 홈에서 진 적이 없을 정도로 뭐 여전히 홈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현재 뭐 원정 더비보다는 홈 플리머스에 대한 그런 좀 기대치가 좀 더 좀 높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양 팀의 그런 좀 홈과 원정의 차이, 그리고 좀 더비의 좀 최근 그런 좀 연승과는 좀 별개로 경기 내용이 좀 많이 안 좋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거는 뭐 충분히 좀 플리머스가 좀 비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상대 전적 좀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플리머스가 우세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그래도 플리머스가 홈에서 좀 더비의 그런 연승 행진을 저지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플리머스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래서 플리머스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어드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리머스 프랜승의 2.5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요르카 대 이제 에스파뇰 경기. 자, 일단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주전포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1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팀 내 득점 1위 포워드인 푸아도가 결장 중이거는 에스파뇰의 쪽 공격에 있어서 이제 타격이 좀 꽤 클 수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홈 빌바오 상대로는 무승부를 좀 기록하는 좀 저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빌바오가 로테이션 위주로 이제 좀 기용을 했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홈 빌바오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기록한 거는 뭐 어느 정도 좀 마요르카가 좀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다고 또 좀 볼 수가 있네요. 네. 아무튼 일단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거좀 마요르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다만 근데 최근 좀 5경기 연속 이제 마요르카가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 단 한 경기밖에 이기질 못하면서 좀처럼 지금 승과는 좀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좀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좀 승리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에는 원정에서도 쉽게 지지 않으며 이제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후반기 들어서 이제 원정에서도 이제 준수한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좀 수비가 많이 좀 안정화되다 보니까 좀처럼 이제 좀 지는 경기가 잘 없는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이제 템포가 느리다 보니까 경기 템포 또한 느리게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뭐 마요르카가 공격을 좀 주도하면은 이제 에스파뇰이 그거를 좀 받아치는 양상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좀 그러니까 확실히 좀 뭐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 후 좀 역습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좀 경기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네. 자, 물론 이제 전반기에 만약에 에스파뇰이었다고 하면은 수비가 좀 불안정하면서 이제 좀 실점 위험이 좀 컸을 수 있겠지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후반기 들어서는 수비 조직력이 좀 좋아지면서 실점이 많이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원정에서도 견고한 수비를 좀 줄곧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공격이 좀 단조로운 마요르카가 에스파뇰의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면 확실히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마요르카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제 좀 장담하기는 많이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일단 뭐 현 상황에서 지금 뭐 에스파뇰이 크게 좀 밀릴만한 부분은 없고 그리고 뭐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뭐 3년 가까이 마요르카 상대로 이제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에스파뇰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배당 대비 지금 마요르카의 정배 사이드는 뭐 전혀 좀 메리트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에스파뇰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스파뇰 프랑스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스파뇰 프랑스의 2.5줄 언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베크 대 이제 아인토벤. 자, 발베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 단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아인토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포워드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전히 좀 페피와 좀 틸만이 이제 좀 결장 중으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그 그런 아인토 호벤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3연승을 좀 이어가며 상승을 좀 타다가 최근 트벤테 상대로 이제 패배한 경기를 기점으로 연패를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전보다는 페이스가 많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좋은 흐름이 끊기면은 계속해서 부진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좋은 흐름이 끊기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좀 최근 좀 모멘텀이 좀 많이 좀 내려간 그런 좀 발베이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스날 상대로 이제 챔스 16강 1차전에서 7대1 대패를 당하며 완전히 이제 박살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챔스 16강에서 좀 떨어지며 온전히 지금 리그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이제 뭐 챔스에서 이제 떨어진 거는 괜찮아 타격이 클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리그에 좀 집중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뭐 호벤의 그런 좀 리그에서의 그런 경기력이 뭐 좀 더 뭐 올라갈 수 있다는 약간 요소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아스날과의 그런 챔스 2차전에서는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좀 돌리며 어느 정도 좀 주전 관리를 좀 잘 해줬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좀 전달이 들어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원정이라 해도 호벤이 그래도 높은 볼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최근 이제 호벤이 발베이크와 맞붙을 때마다 중원 싸움에서 압도해 반코트 양상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았다 보니 이번 경기 역시 약간 그런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 좀 호벤의 경기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는 뭐 발베이크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뭐 호벤이 많이 내려갔다고 해도 양 팀의 좀 중원에서 좀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제 아무리 지금 호벤이 지금 페이스가 떨어졌다고 해도 뭐 발베이크 상대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뭐 이번에는 약간 호벤이 좀 발베이크 상대로는 이제 최근 경기들보다는 더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 봤을 때도 이제 호벤이 발베이크 상대로 뭐 10연승 중으로 좀 천적의 좀 면모를 좀 보이고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그래도 호벤이
이제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통해 결과를 내서 이제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약간 좀 호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1위 지금 아약스와 격차를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좀 승리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까지 고려하면은 요거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호벤이 좀 반등할 만한 그래도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아인토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 아인토벤 승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1엔드 기준은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그리고 어노바는 요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호벤 승에 마인 승까지만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이렌베인 대 이제 헤라클레스. 자,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주정민과 1명, 그리고 지금 공미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다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알크마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제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호벤 상대로 좀 패배하면서 이제 아쉽게 무패 행진이 좀 끊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호벤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2대1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좀 1점 차로 좀 지게 된 거죠. 헤이렌베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홈에서는 무려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감 면모를 좀 보이고 있지만 그에 반해 지금 원정에서는 연패 중으로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직전 경기 이제 시타르트 상대로는 원정에서 유이스팅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며 답답한 그런 공격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현재 지금 뭐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가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원정에서의 좀 헤라클레스의 경기력은 좀 많이 안 좋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헤라클레스가 아무래도 그래도 뭐 공격 전환이 좀 빠르면서 역습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역습에 취약한 뭐 헤이렌베인 상대로는 뭐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직접 뭐 시타르트 전보다는 이제 헤라클레스의 공격이 더 좀 살아날 요소가 이제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헤이렌베인 역시 지금 원정에서 좀 수비 밸런스가 안 좋은 헤라클레스 상대로 좋은 득점 기회를 좀 종종 창출할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약간 좀 양 팀 다 뭐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보지만 자 다만 근데 지금 헤라클레스가 이제 뭐 원정에서 공수 밸런스가 안 좋고 그리고 경기력도 지금 비교적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홈에서 그래도 헤이렌베인이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며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가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충분히 그래도 헤이렌베인이 홈에서 이제 경기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양상으로 흘러갈 만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게다가 이제 뭐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보다 홈에서 훨씬 더 지금 나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좀 생각보다는 꽤 클 수 있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뭐 4승 1패로 이제 헤이렌베인이 좀 많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헤이렌베인이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 맞대결에서는 헤라클레스가 좀 이겼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헤이렌베인이 뭐 거의 좀 저점에 좀 경기를 좀 보였을 만큼 이제 경기력이 좀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뭐 헤이렌베인 상대로 뭐 헤라클레스가 좀 이겼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뭐 헤이렌베인은 그래도 뭐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의 직전 맞대결에서의 그런 패배를 좀 헤이렌베인이 리벤지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조금 뭐 말이 길었는데 네, 결론은 네, 헤이렌베인 승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 헤이렌베인 승 쪽 보는 경기 아니면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네,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이렌베인 승에 2.5 오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대 리즈. 네, 요거는 저는 리즈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쵸. 그래도 지금 이제 1위가 좀 위태로운 좀 리즈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승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홈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좀 경쟁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이런 동기부여변 그리고 양 팀의 이제 좀 전력이나 뭐 경기력 면에서도 여전히 리즈가 더 우세하다는 점을 좀 고려해서 리즈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런 점을 더 고려해서. 그래서 리즈 승에 오바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몬차 대 이제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저는 몬차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몬차 프랜스에 네,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낭트 대 릴 경기. 네, 이 경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낭트 프랜스 쪽 보거나, 안 그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네,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프치 대 도르트문트. 네, 이거는 저는 네, 라이프치 사이드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문이 이제 최근에 이제 챔스 이제 릴 상대로 그것도 이제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8강에 좀 진출하는 그런 좀 호재를 좀 만들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주중에 좀 챔스를 좀 갔다 왔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많이 좀 열세일 수 있고, 그리고 여전히 좀 원정 도르트문트는 이제 좀 위험 요소가 좀 많은 그런 좀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홈 라이프치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라이프치 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럼 어느 하는 본다고 하면 오버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UIB82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유아비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어서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미국 축구 분석으로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